홍명보 감독이 이라크전에서 승리한 후 기자회견에서 돌연 사퇴를 선언하며 축구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홍 감독은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며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 이 발언은 축구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이라크전은 한국 국가대표팀이 최근 4경기에서 1무 3승이라는 성적을 기록하며 이어진 승리였지만,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전술 없이도 승리를 이어갔다는 평가가 많았고, 경기 중 선수 교체나 전술적인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라크전에서도 이강인과 배준호의 교체 투입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었지만, 전문가들은 홍 감독의 전술적인 기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 감독의 사퇴 선언은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자격 논란도 사퇴 요구의 배경 중 하나였습니다. 홍 감독이 정식으로 감독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그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 감독이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축구 내부와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감독 선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까지 개입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퇴로 대한축구협회는 긴급하게 새 감독 선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새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논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후보로 거론된 인물들 중 일부가 과거 부정 의혹에 연루되어 있었고, 축구계에서는 이들이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감독 선임과 관련된 청문회를 열어 여러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가대표팀 감독이 국민의 자부심과 직결된 자리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대한축구협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러한 논란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새 감독 선임 과정에서 최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시켜 감독 후보의 자질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퇴는 한국 축구계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스타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의 성과를 거두어왔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술과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축구는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탁월한 용병술은 적재적소에서 빛을 발하며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라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4차전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0월 15일 저녁 8시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맞붙었습니다. 오세훈, 오영규, 이재성의 연속 득점으로 한국은 3대2로 승리하며 조 1위를 지켰습니다. 이번 승리로 한국은 3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 이라크는 2승 1무 1패로 첫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의 전략적 선수 기용이 빛을 발했습니다. 전반 41분, 준호가 왼쪽 측면에서 내준 공을 오세훈이 왼발로 마무리하며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골은 오세훈의 매치 데뷔 골이었습니다. 배준호는 2경기 연속으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손흥민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오세훈과 배준호를 선발로 기용한 선택은 홍명보 감독의 날카로운 판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반에도 홍명보 감독의 교체 카드는 적중했습니다. 후반 14분, 오세훈과 배준호를 빼고 오영규와 문선민을 투입했는데
문선민은 빠른 발을 이용해 좌측 측면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29분, 문선민이 빠른 돌파로 살려낸 공을 오영규가 골문 앞에서 밀어넣으며 한국은 2대1로 다시 앞서갔습니다. 이 득점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한국 쪽으로 가져오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기는 후반 38분, 이재성이 결승골을 넣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재성은 이명재의 크로스를 정확하게 헤더로 연결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42분, 이승우를 투입하며 다양한 선수들을 기용했고 5년 5개월 만에 대표팀에 돌아온 이승우에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요르단전에서 적절한 교체로 성과를 냈습니다. 당시 주민규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후반 6분 만에 오영규를 투입했고 황희찬과 엄지성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배준호를 일찍 기용하여 결국 오영규의 결승골을 이끌어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교체로 넣은 선수들은 모두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고 이는 그의 교체 전략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선발로 출전한 선수들도 좋았고 후반 교체로 투입된 선수들 역시 팀을 위해 헌신하며 뛰었다며 모든 선수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배준호에게는 평소 하던 대로 편안하게 하라고 지시했고 오세훈에게는 힘 빼고 하라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영규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시켰다 언급하며 그를 빠르게 기용한 것이 적중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경기 후 이라크 대표팀의 감독 헤수스 카사스는 한국팀의 플레이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지난 친선 경기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경기를 했다. 당시 클린스만이 지휘하던 시절에는 모든 선수가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몇몇 선수들이 빠졌다며 손흥민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팀의 경기력이 오히려 더 나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기용이 클린스만과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에 0대2로 패했는데 당시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 11분에 박영우를 문책성으로 교체했으며 후반 36분에는 황희찬과 이재성을 빼고 양현종과 정우영을 넣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홍명보 감독은 이번 이라크전에서 오영규와 문선민을 교체로 투입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적어도 용병술에 있어서 홍명보 감독이 클린스만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로 꼽힙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9월 팔레스타인전에서 홈팬들에게 야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일부 팬들이 경기장에서 항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에 대해 국회에 출석해 국회의원들 앞에서 답해야 했으며 감독 선임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3연승으로 인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번 승리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조 1위를 지켰고 홍명보 감독의 용병술과 선수들의 활약은 한국 축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됩니다.